Value at Risk에 대한 설명입니다. Value at Risk가 무엇이냐? 이게 이제 그 X% 신뢰 수준에서 N 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손실 액수를 의미하는데요. 뭐 바젤을 포함해서 많은 그 규제 기관들이 자기 자본을 쌓을 때 통상 이 VAR에 근거해서 자기 자본을 쌓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마켓 리스크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바젤에 의하면은 크레딧 리스크, 마켓 리스크,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대한 캐피탈을 자기 자본을 쌓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, 이 금융위기 이전 기준으로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, 이전 기준으로는 10일 동안 마켓 리스크 캐피탈의 경우는 10일 동안에 신뢰 수준 99% 가정해 가지고 VAR 계산을 한 다음에, 그러니까 최대 손실 액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 곱하기 3배 정도의 자기 자본을 쌓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기관에서는 요구를 금융위기 이전에는 요구를 해왔습니다. VAR와 관련해서 조금 유사한 개념이면서 좀 다른 것이 Expected Shortfall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. VAR는 미리 정한 어떤 그 신뢰 수준 하에서 최악의 손실 액수를 의미하고, Expected Shortfall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이 VAR 레벨보다 더 크다 라고 가정하고, 그러니까 그 VAR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이상 손실이 났을 때의 기대값을 구하면 그것이 expected shortfall이 됩니다. 이론적으로는 expected shortfall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하지만 뭐 여러 이유 때문에 VAR가 훨씬 더 보편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. 그 이유는 그 숫자 하나로 그 최대 손실액수, 신뢰 수준 하에 최대 손실액수라는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, 또한 그래서 또 이해하기가 쉽고, 그래서 또한 그 심플 퀘션에 대한 얼마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느냐, 최악의 손실액수는 무엇이냐,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VAR가 굉장히 보편화돼서 사용이 됐었다. 이 VAR 계산을 하는 방법이 크게 이론적으로는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과 모델 빌딩에 의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VAR와 관련해서 그 별도의 좀 더 자세한 수준의 그 유튜브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. 통상 VAR 계산을 할 때 그 매일매일의 volatility가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값이 되는데요. 옵션 프라이싱 같은 데서는 volatility라고 하면 이제 1년 동안의 volatility 값을 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, 이 하루 volatility와 1년 volatility와의 관계는 이제 트레이딩 데이 기준으로 1년에 토요일, 일요일 빼면은 252일이 나오는데, 1년 volatility를 나누기 스퀘어 루트 252 하면은 하루 volatility가 됩니다. 그 얘기는 거꾸로 하루 volatility 곱하기 스퀘어 루트 252 하면 1년 volatility가 된다는 말도 될 수 있죠. 이 VAR에 대한 개념 때문에 간단한 예제 하나를 지금 풀어보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000만 불이 있고요. 주식으로. 이 주식의 1년치 볼러틸러티가 32%가 나왔다. 그러면은 하루치 볼러틸러티는 32% 나누기 스퀘어 루트 252 하면은 2%가 나옵니다. 따라서 이 1000만 불의 2%면은 볼러틸러티를 달러 표시로 하면 10 밀리언 곱하기 2% 하면 되죠. 하루 변동치가. 그럴 경우에 하루에
스탠다드 데비에이션, 이게 볼러틸리티입니다. 볼러틸리티가 2%이기 때문에 1000만 불의 2%이기 때문에 하루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2% 1000만 불인 20만 불이 됩니다. 그리고 VAR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10이라고 놓고 신뢰 수준을 99%로 가정을 해보자고요. 그럴 경우 10일 동안에 volatilit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을 해야 되니까 20만 불 곱하기 스퀘어 루트 10이 되죠. 그러면 63만 2,456불이 됩니다. 그럼 VAR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mean 값을 제로라고 놓고 포트폴리오의 그 예상 수익률이 제로다. 뭐 이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정이고, 이것이 포트폴리오가 정기분포를 가정을 하면은 99% 하에 99% 상황이 발생하는 중에 최악의 손실액은 2.33 시그마 이벤트가 됩니다. 왜냐하면 누적 정기분포가 마이너스 2.33일 때 0.01이 되니까 99%의 가능성만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최악의 손실은 2.33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가 조금 전에 우리 63만 2,456불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2.33 곱하기 시그마를 한 요 값이 바로 VAR 값이 되는 겁니다. 어느 경우에 10일 동안 신뢰 수준 99%를 가정했을 때 최악의 손실액수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. 2.33 곱하기 시그마. 아시겠죠? VAR 계산이 이렇게 하는 건데, 그 포트폴리오일 때 조금 더 다양한 뭐 상품의 경우 VAR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든 좀 더 자세한 그 유튜브 자료, VAR 관련 유튜브 자료를 참조하시고요. 이 그 모델 빌딩 어프로치가 리니어 모델과 쿼드래틱 모델이 있는데, 통상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모형은 리니어 모델로 활용 가능합니다. 리니어 모델의 그 포트폴리오 그 변화 정도는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그 각각의 수익률 변화 정도를 합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. 그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는 여러분들이 저 마르코비치 모형이나 뭐 포트폴리오 모형을 배우신 분들은 뭐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리니어 모델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쿼드래틱 모델을 사용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그 추가로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VAR 관련 그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